그러면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계시잖아요. 이게 이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소속이신 건가요? 예, 거기 겸임으로 돼 있죠. 정문철씨. 그 양반의 도네이션으로 된 거죠?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이게 저 한국말로 창조경제 연구회. 그런 거죠? 2009년도면 2008년도에 유엔이 창조경제 선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이게 훨씬 먼저죠. 창조경제 그 이사회 연구회에. 연구회 이사장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라시아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과거 역사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역사 정체성을 연구.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로는 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딱 이렇게 뒤로 보고 계시고 앞으로는 창조 경제를 보고 계시면서 완전히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다 딱 엮고 계신 거네요. 학부는 공대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는 문과 졸업을 했고요. 독감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제가 고3 때 그때 이제 군사정권 말기인데 입시 한 달 남기고 아주 전형적인 천재 코스를 다 밟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민주공대 민주연구원에 공부하는 대담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로 또 흥미진진한 분을 모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뭔지는 잘 몰라도 이 제목 정도 읊지 않으면 요새는 좀 무식한 사람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오늘은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정식 오프닝을 하기 전에 재미난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죠. 우선 말이죠, 교수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중적으로 알고 있기는 벤처기업가로 해서 벤처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서 하시는 강연 같은 거 자주 보거든요. 워낙에 이제 뭐 외국인 그런 경우가 많지만 벤처 기업가, 교수,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 강연자, 뭐 예를 들어 피터 드러커 같은 분이 다 그런 거 하시는데 뭐가 제일 정체성에 맞으세요? 불리는 것이나 또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혁신가가 제일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혁신가. 전부 다가 공통점은 혁신에 있거든요. 네, 혁신가. 재밌네요. 통상 얘기하는 가장 많은 시간은 어디에 쓰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제가 미리 나눴던 말씀을 조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다면 원래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벤처를 하셨고 지금 카이스트의 미래전략대학원에 정확하게는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겸임 교수시고요. 외부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질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창조경제연구회라는 아주 섹시한 제목의 연구회 이사장이시고 근데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우리 역사의 원류를 찾는 일을 하는 유라시아 네트워크? 네, 그거의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데 실제 시간은 어느 명함에 제일 많이 쓰십니까? 전체 시간의 3분의 2는 창조경제연구회 케이선 활동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와 이제 우리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미래에 대한 우리 연구들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쓰는 시간이 학교 교육에 쓰고 세 번째가 그 유라시안 네트워크 우리 역사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쓰고 있죠. 그러시면 이미 돈벌이를 주로 하는 기업가로서의 활동보다는 미래를 연구하고 국가의 과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이미 반공적 영역에 더 많이 시간을 쓰고 계시네요. 뭐 제대로는 못하지만은 시간은 쓰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네 저 마음 가는 곳에 뭐가 있다 이러니까 돈 가는 곳, 시간 가는 곳에 제일 애정이 있는 거니까 제일 많은 시간과 애정을 사실은 그런 국가의 미래에 쓰고 계시네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연구하시는 창조경제연구회와 우리의 뿌리를 짚어가는 유라시아 네트워크
양자를 겸해서 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에서 지금 통실을 쫙 이렇게 앞뒤를 보고 계셔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최근에 좀 봤습니다만은 외부 강연을 하시면 통상 어떠한 주제를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외부 강연에서 보통 다루시는 콘텐츠랄까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예. 어차피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뭐지 하는 정체성에 관한 얘기. 4차 산업혁명.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은 어떤 게 있지? 기술. 예. 그 기술 모델에 관한 것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근데 기술이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 네. 왜냐하면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면은 문제가 세상에 있으니까. 대한 얘기가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 일자리 문제, 분배에 관한 문제. 그러면 이제 다 거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게 그러면 그걸 뒷받침하는 게 뭐지? 교육 그리고 제도 예, 이런 규제 뭐 이런 문제들이 따라 나가죠. 제가 사실은 이후에 후속 질문은 오늘 뭔 질문을 드리지 하고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제대로 질문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주제를 그래요? 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우선 그 전에 흥미로운 것이 예.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바로 예. 지난번에 누구를 모셨냐면 이해찬 전 총리 현 아, 예, 의원님을 예, 예. 모셨어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해찬 총리는 예. 서울대 공대에 진학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닐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를 했는데 본인의 공대 경험과 음. 중학교 때 암산, 주산한 이쪽에 수학적 재능이 굉장한 도움이 된 예.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중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우리 이민하 회장님, 우리 교수님은 현재는 주로 이공, 과학, 기술, 벤처 이쪽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것도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문과를 나와서 대학 시험 보기 한 달 전이요? 예. 한 달 전에 제가 법관 네. 파동 당시에 예, 그 어떤 일종의 법관의 어떤 뭐 독립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이거 법관에서 뭐 하냐, 예. 법대 갈 필요 없다 해서 공대로 전과를 하신 케이스란 말입니다. 예. 제가 아까 전형적인 천재 코스를 밟으셨다고 예, 했는데 하여간 예. 독특한.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대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문과를 하신 분을 뵀다면 예. 오늘은 문과에서 갑자기 이제 공대 이공과학기술 예. 쪽으로 오신 교수님을 뵙는데 근데 사실 문이과 구분은 이제 전 세계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 예. 때문에 미래를 보시면서 역사를 보는 그 본인의 관심 분야가 예.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혹시 예. 예술 분야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예술은 뭐 저희 집사람이 하니까 아 그래요? 분업을 제대로 하셨네요. 아니, 사모님은 예. 뭔 예술을 예, 분야신가요? 뭐 음악을 하죠. 예. 음악 예. 죄송하죠. 무슨 바이올린 했었고 잘은 못합니다. 예, 이거 큰일 나겠네. 잘못했 얘기해가지고. 아니, 집에서 바이올린 가끔 좀 해주십니까? 아, 집에서는 안 하죠. 부러워요. 음악하는 분들 보면. 부럽죠. 예. 4차 산업혁명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아주 쉽게 얘기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만 꼭 쓰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식으로 표현하거나 심지어 어떤 데서는 4차 산업이 아니고 3차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많이 쓰는 4차 산업혁명이란 게 뭐냐? 아주 쉬운 개념 정의부터 해주시죠. 우선 이제 오해를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만 쓰고 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검색률이 한 20%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국력, 국력이 한 1.5%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이 검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자기네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용어를 쓴다 이거죠.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말도 씁니다. 쓰면서 그보다는 독일 같으면은 인더스트리 4.0, 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미국은 5.0이군요. 예,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자기네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대동소이하고. 예, 본질은 뭐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세상의 문제를 푼다예요.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세상의 문제를 푼다. 예,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고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가장 적절하냐? 1차, 2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으로 제품을 네. 만들고 2차는 유니버설 에너지인 전기혁명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네. 근데 다 오프라인 현실 세상입니다. 음. 그러니까 현실 세상만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의 얼굴 주름을 제가 없애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에서 뽀샵을 해버리면은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말 되네. 인간이 욕망 충족을 위해서 뭘 했느냐? 온라인 세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지금 현실에서는 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힐링을 하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뽀샵을 한다. 예, 온라인에서 뽀샵은 뭐 급 이해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주름뿐만 아니라 눈도 키워줄 수 있고요. 순식간에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온라인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과 이게 가상 이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온라인 세상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안 했기 때문에 허망해요. 온라인 세상은 네, 그래서 우리 리니지 게임을 하고 현실을 보면은 현실에 저기 내 돈 가상 화폐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1, 2차까지는 현실이고 예, 3차는 현실이 가상이고 3차는 가상인데 예. 그러다 결과는 허망한데 예. 4차는 현실과 가상을 결합해서 융합시킨 거죠. 융합시켜서 예. 실제로 세상의 문제 해결한다. 예, 그게 아까 그렇습니다. 그 예, 말씀이군요. 예, 예. 아 그러면 우리에게 가상이기도 하고 창조적이기도 하고 초월적이기도 하나 예. 현실적인 해결까지를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예, 4차 예. 혁명이군요. 예, 예. 아 재밌네요. 이렇게 쉽게 정의해 주시는 거는 처음 또 들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13글자를 정의를 한 게 인간을 위한 네.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융합. 예. 그 4차 산업혁명에 전 세계적으로 개념과 브랜드는 달라도 대동소이한데 본질이 예. 키워드랄까 핵심 기술을 서너 개를 꼽는다면 뭔가요?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기술. 두 가지죠.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려면은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기술이 필요하죠. 네. 그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 때 주로 등장했던 기술들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가상의 데이터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필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3D 스캐너는 요 컵이 있으면 컵을 3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가상화시키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어요. 예. 근데 이 컵을 내가 조금 가상 세계에서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3D 프린터에 걸면은 나만의 디자인이 나와요. 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현실과 가상의 순환해서 나한테 이거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는 나의 욕망을 쉽게 줄 수 있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예. 그 싱글레러티라는 개념을 만든 그 누구죠? 레이커즈 와일. 레이커즈 예, 와일. 예. 레이커즈 와일이 저는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결국 인간의 진화가 예. 발전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을 닮아가는 신의 능력을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레이커즈 와일이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과 같은 창조력 이런 건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고 가상에서 현실로 가는 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간이 꿈을 꾸던 것을 예. 현실화할 수 있는 이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해주고 그걸 열어주고 그 꿈을 이렇게 영상화한 뒤에 그 꿈을 다시 현실로 만드는 3D 프린트가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3D 프린터 같은 기술들을 제가 애널로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애널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예. 그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반대죠. 반대죠. 그 그 개념은 직접 최초의 조어신가요? 예, 제가 만든. 아니 그럴 것 거죠.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애널로그 트랜스포메이션 마치 지금 말씀을 예. 듣다 보니까 예. 개념 만드는 거 좋아하시죠? 아, 예, 맞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 예. 이어령 선생님께서 예, 예.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였죠? 이어령 선생님이 그 디질로그, 디질로그죠. 네, 디지털과 애널로그의 결합 이런 것처럼 이현영 선생님과 말씀을 할 때의 느낌 같은 느낌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디질로그 개념의 현실화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다 있죠. 연결이 되네요. 예. 디지로그가 그러니까 참 이어령 장관님도 대단하시고 우리 이민아 저는 교수님도 아닙니다. 대단하시고 저는 아니에요. 다 이신데. 제가 옛날에 이어령 장관님하고 TV 토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책을 말하다 해서 네. 소유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의 네, 그 책 네, 가지고 재밌죠. 예. 참 이현우 장관님 정말 이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느끼게 해주는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정말. 예.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뭐 옛날에는 요즘은 아니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효령 장관님이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예. 했는데 20대 이후로 저녁 약속을 안 하셨대요. 저런. 책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남들 술 먹을 시간에. 예. 그래서 야 천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틀렸다. 그거는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과학기술부 장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죠. 예. 유영민 장관이시잖아요. 유영민 장관. 예. 장관이 되기 전에 얼마 전에 우연히 저희 민주연구원에 오셔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쓰셨던 책을 또 소개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유영민 장관은 요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본인의 그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것의 본질은 스마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걸 막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고 그것도 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걸 듣고 혼자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4차 산업혁명은 핵심이 결국 인공지능인데 모든 것을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러니까 메이크 인공지능을 붙이고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붙이고 어태치 세 번째로 그것을 연결한다 커넥트 결국 인간과 사물 칩 공간 모든 것을 인공지능화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세상 그런 거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비슷한가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접근하든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많이 그러니까 있죠. 접근 방법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공지능을 인간 뭐 사물 책 가방 뭐 사무실에 아파트에 다 메이크 어태치 커넥트 하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우리 사람이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이 행동하는 과정을 보면 1단계는 오감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만든다. 데이터화시키죠. 우리 오감이란 것이 IoT와 같은 센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데이터 형식으로 분석하고 축적한다는 뜻이죠. 현실을 데이터화시키죠. 오감이. 이게 IoT입니다. 그다음에 현실을 데이터화시킨다. 데이터화시킨 걸 우리 대뇌 피질에 저장을 해요. 그런 빅데이터가 되죠. 이게 우리 클라우드에 빅데이터가 저장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게 우리 전전두엽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거에 알고 있던 많은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을 해서 행동을 하죠. 기록해서 전전두엽에 이게 인공지능 일종의 이거는 사고 기능이. 우리 사람의 지능 기능이죠. 분석 기능이죠. 그 결과를 가지고 행동을 하죠. 그게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만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현실 아날로그화 시키면은 현실 세상에 최적화된다. 이게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4단계 프로세스인데 모든 분야가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아니, 거기서 모든 분야라는 것은 모든 산업 분야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산업의 변화가 이 4단계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 프로세스와 본질적으로는 같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동화가 아니라 자기 조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지금 조금 전에 스마트화라고 얘기를 하셨고. 말 되네요. 이 4차 산업혁명 또는 스마트화 또는 가상과 현실의 융합에서 우리나라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가 제일 앞서가고 우리는 어느 정도 갑니까? 제일 앞서가는 데는 아무래도 독일, 그다음 미국, 일본 3개 국가가 앞서가고 중국이 상당히 독일이 더 앞섭니까? 미국이 더 앞섭니까? 서로가 가는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다릅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 쪽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은 현장 융합 쪽, 아날로그화하는 쪽은 독일이 앞서. 마치 IT가 세고 제조업이 세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의 그 순서대로 그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쪽은 일본이 앞서가고 있고 실용성이 있고 특히 노령화 문제 이런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대책은 일본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각국이 보였던 특성과 재능이 반영되네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자기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아까 지금 막 로봇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가보면 저도 몰랐는데 저 뽀로로 요새 무슨 뽀통령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이들 대통령이죠. 그걸 만든 저기가 저희 친구더라고요. 그래요? 그 로봇이 또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데
로봇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제 주로 과학 기술에서 사회 영역도 연결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다들 궁금해하는 바지만 이 로봇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일자리가 정말 확확 줄어드나요? 그렇게 전망하나요? 어떻게 보나요? 그 예를 들어 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예, 모든 미래 학자는 두 그룹이 있어요. 비관적인 그룹하고 낙관적인 그룹하고. 근데 언론의 주목은 누가 받겠어요? 비관이 받겠죠. 예, 비관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 구조는 비관적인 신호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야지 그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위험한 신호를 먼저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살아남는 일단 거죠. 도망치니까. 예, 도망쳐야 되니까. 그래서 비관적인 쪽에 사람들은 좀 더 쏠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역사를 놓고 보면은 낙관적인 그룹의 얘기가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무슨 뭐 인클로저 운동도 그렇고 하여간 뭐 과학과 기술이 등장하면 예. 야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그렇죠. 이러지만 결국에는 예, 그것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작동했다. 예, 결과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측면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비관으로 시작하겠지만 낙관으로 끝날 것이다. 예,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나 예. 우리가 이제 그게 육체 노동의 종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으로 기계 파괴를 기계 했고, 파괴, 예. 그다음에 컴퓨터가 등장할 때 오토메이션 잠리스라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정신 노동을 뺏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의 본질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일자리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에요. 산업의 본질은 생산이 아니고 생산과 소비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누가 써야지요. 그렇죠. 예, 만드는 건 누가 하느냐? 그 기술이에요. 근데 생산과 소비는 뭐냐면 소비의 인간의 욕망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산업은 두 축이 있어요. 기술과 욕망의 순환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술은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네.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면 농업 인구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죠. 줄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아이가 인클로저나 러다이트가 다 기계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때려 부시자. 80%의 농업 인구가 지금 2%가 됐는데 농업 생산량은 그때보다 더 많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거기서 사라진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게 아니고 제조업으로 갔고 서비스업으로 갔어요. 그럼 그 과정이 누가 만들어내냐?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은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욕망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 결국 이제 기술과 욕망의 두 전차로 이루어지고 예, 그렇죠. 생산과 소비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다. 그렇죠. 사실은 인간의 경제학의 역사를 보면 예. 혹은 생산을 강조하고 예. 혹은 소비를 강조하고 사실 그것의 끊임없는 충돌과 균형의 회복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낙관이 되고 비관이 되는데 예. 일자리를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 본질은 일자리의 본질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어서 그럼요. 예.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욕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이 진화하면서 예. 점점 우리가 훨씬 공을 들였던 문제가 선진화된 기술로 상당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로부터 더 고도화된 욕망을 우리는 실현하는 쪽으로 인간은 그렇습니다. 진화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옛날에는 우선 빵 먹어야 되는데 그걸 쉽게 해결. 그 생존의 욕구죠. 네. 예. 그다음에 뭐 TV 봐야 되는데 이거 뭐 TV는 돈도 아니고 이제 예. 전화 이거 뭐 싸지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그럼 인간의 욕망이 예. 더 고도의 것, 영적인 것, 문화적인 것, 아니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게 산업혁명이 기여한 거죠. 그게 그럼 생존의 욕구에서 안정의 욕구, 사회적 연결의 욕구,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 위에 자기 표현의 욕구, 명예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인간의 있는 일자리도 중이죠. 그렇게 예. 가는 거죠. 인간의 일자리도 그쪽으로 가는 거죠.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 결국은 과거 마르크스나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생산력이 정말 좋아지면 예. 그때 사회주의도 되고 공산주의도 된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과 싸울 건 없어지고 예. 각자 집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놀고 하는 그런 풍족한 사회가 된다. 지금 그런 걸 원래는 상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인간의 생산력이 높아지면 다른 보다 문화적인 고도의 인간 행위로 치료할 것이다 이런 거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착각이 있는 것 같은 게 예. 생산이라는 개념을 예. 물질이나 서비스로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그 또한 예.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것도 생산이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도 생산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렇게 따지면 방송처럼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산업이 없어요. 그럼요. 예. 일자리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 예. 아까 미국, 독일, 뭐 일본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실제로 거기는 인더스트리 4.0 예.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이 과정을 경험했던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이 저희 세미나에 와서 말씀을 하는데 보니 예. 일자리가 결국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로봇이 늘어나도 인간이 반드시 맡아줘야 될 어떤 영역으로서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고도적인 어떤 정신활동 말고라도 관리의 영역이 또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그 산업의 영역에서는 네. 인간의 일자리는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에 예, 예. 기존 욕망을 충족하는 걸 기존 산업의 영역인데 그 영역은 무조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예. 것 같습니다. 예. 마치 FTA가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이기는 산업, 지는 산업이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좋아진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일자리도 비건과 낙관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낙관의 세상에 온다는 건데 문제는 그 이동의 시기에 그렇죠. 기존의 것에 있던 사람들은 낡은 것에 있던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죠. 밀려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잘 소위 얘기하는 트랜지션 시킬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이동시켜주고 예. 교육시켜주고 전직시켜줄 것인가 예. 그게 사회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에서 아르바이트 4.0으로 받쳐준 이유가 인더스트리 4.0의 혁신이 이제 일자리의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네. 옛날에는 한 번 교육받으면 평생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한 10번은 이 직업을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트랜지션 쪽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네. 하나가 재교육 시스템이 재교육 필요합니다. 시스템. 그 일자리 안전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사이에 사회적 안전망이 받쳐져야 그렇죠. 됩니다.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복지국가.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적 안전망 그 두 가지가 지금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양대 국가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회적 틀이 변하면서 일자리의 원천과 구조가 변한다면 예, 거기서 우리가 마치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가듯이 이제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주한 동안 당장 쓸 뗏목으로서의 복지국가가 필요하고 그렇죠. 예, 뗏목 젓는 기술로서의 재교육이 필요한 정확한 비유입니다. 거죠. 예, 놀라운 비유입니다. 예. 아유 예. 뭐 놀라지 마십시오. 아 그래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아르바이트 4.0으로 받쳐주는 예, 같이 받쳐 나가는 거죠. 그게 양축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예, 그게 절대적이죠.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이미 이런 혁명의 시대에는 플러스 알파로서 복지국가 플러스 거의 그에 준하는 재교육 체제가 예. 필요한 거네요. 그게 없이는 일자리가 유연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기 전에 그걸 조금만 더 먼저 예. 여쭤볼게요. 자,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예. 이런 재교육 평생.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계에 대한 혁명 또는 개혁이 교육, 전직, 취업 교육, 평생 교육 이 세 개를 삼축으로 하는 삼축 구조로 대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어떤 생각하시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교육의 어떤 변화, 뭐 재교육, 전직교육 그런 것에 큰 어떤 포인트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인지상이 필요해요. 미래에 어떤 인간상이 필요한가. 일단 목표가 필요하네요. 예, 우선 교육에 목표가 있어야 되죠. 예. 과거의 인간상은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키워내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전문가는 우리보다 잘하는 애들이 등장했잖아요. 네. 그 로봇인가 인공지능인가.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할은 창조성과 협력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표가 변해야 돼요. 네, 목표가 변해야죠. 창조성과 협력성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창조와 협력입니다. 예. 나 혼자 창의적인 게 아니라 협력을 잘하는 게 진짜 인재라 이거죠. 그럼요. 창조적인 사람 혼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협력적인 창조형 인재. 예. 자, 목표가 첫째 변해야 예, 돼요. 그게 제가 협력하는 괴짜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거 끝내주는데요. 예, 협력하는 놀랬습니다. 아니, 정상 우리가 책 이름입니다. 아, 그 책 이름이에요. 예, 제가 쓴 책 이름이에요. 통상 괴짜라고 하면은 예. 천재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 예. 그 진정한 이제는 협력을 할 줄 아는 괴짜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하는 괴짜란 인재상을 목표로 두고 그게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재밌네요. 거예요. 예. 또 하나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목표 예. 자체가. 예. 그럼 가는 수단은 핵심은 뭔가요? 수단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바꾸라예요. 왜 그렇죠? 협력하는 괴짜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게 기업가 정신. 예, 예. 거기서의 기업가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예.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소위 무슨 우리 흔히 앙트러프레너십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앙트러프레너십입니다. 앙트러프레너십. 예, 앙트러프레너십의 핵심은 혁신의 리더십이거든요. 새로운 일을 새로운 환경을 통해 그렇죠. 만들어낼 예. 줄 아는 그런 예. 그런 의미의 기업가 정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사회와 결합된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되네요. 예. 기업가 정신으로 훈련된 예. 협력할 줄 아는 괴짜를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는 예.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예. 대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교육, 재교육, 예. 평생교육 다 그 틀로 바꾸자. 그렇습니다. 야, 더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예.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야 되겠어요. 그 저런 생각은 해보십니까? 이런 변화가 정치와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왜냐하면 예. 얼마 전에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돈 탭스코 교수 예, 제가 예, 만났더니 그분이 한국에 와서 블록체인 뭐 이런 거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블록체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 예.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영역을 고민해야 되고 뭐가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사회 변화의 핵심은 얼만큼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쉽고 확실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죠. 쉽게 빠르게. 예, 예, 쉽고 빠르게.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투명하게도 들어갈 수 있게. 예, 투명하게. 쉽게 예, 빠르게 투명하게. 예. 근데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은 예, 뭐 예. 저한테 죄송하실 건 없습니다. 다행히 저도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 정치란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거버넌스 문제거든요.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산되면서 쉽게 집중될 수 있는 이 구조가 있겠느냐. 그게 블록체인 혁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집중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정치 체제인데 이게 분산되면서 투명하고 빠르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바로 지금 민주주의네요. 민주주의죠. 제가 예. 그돈 탭스콧 박사를 만났을 때 무슨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였는데요. 제가 이게 맞는가 틀린가 제가 확실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촛불 혁명의 원리가 블록체인 원리 같다. 왜냐하면 중앙 집권된 지도부가 있는 것이 아닌데 공개적이고 급속한 소통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막 최고의 어떤 걸 다 했다. 그게 일종의 블록체인 원리가 촛불의 원리를 성공시킨 거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적당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예. 유사성이 있나요? 블록체인의 한 개념은 들어있죠. 네. 예. 어떤 분산화라는 개념은 분산이라는 개념은 들어있는데 거기에 소위 평판과 암호화 이런 개념들은 빠져 그건 있는 이제 거죠. 과학 기술의 예. 측면이니까요. 아주 짧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논란 예.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 해야 우선 됩니까? 가상화폐란 말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 가상화폐는 사이버마니, 버추얼 커런시 이런 그럼 뜻이니까 암호화폐. 암호화폐입니다. 이게 영어가 크립토커런시예요. 크립토커런시죠. 크립토커런시는 근데 실제로 암호화폐입니다. 가상화폐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쓰는 나라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의미로 쓰죠. 그거는 게임머니라든지 이제 이런 과거에 우리 네. 촛불 혁명하고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차이처럼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수준이나 게임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라고 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차라리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암호화폐죠. 그거는 말이 크립토커런시 크립토커런시니까 이건 물론 가상화폐 범주 안에 암호화폐가 들어 있어요. 있으나 예. 현재 적어도 논의되는 것은 크립토커런시. 크립토커런시죠. 그러면 크립토커런시 즉 암호화폐와 예. 블록체인 논란에 대한 단답형 대안은 뭔가요? 우선 그 블록체인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의 뿌리입니다. 예. 그래서 뿌리죠. 예, 예, 원천 뿌리를 기술이기도 예, 하고. 뿌리를 빼고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예, 첫째. 네. 그다음에 굳이 그 우리가 운영해서 분리한다 그러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네. 소위 관리자가 따로 있는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전체적인 블록체인 혁명의 중심은 뭐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이거는 암호화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분리는 안 투명, 됩니다. 뭐 신속, 분산 그거 예, 다 그건 얘기하는.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네.
당장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과열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조정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이해는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블록체인은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는 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물론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금융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규제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지금 말씀을 어느 정도는 그렇게도 이해도 되는 네, 건가요? 규제는 필요합니다. 모든 필요하다. 제도는 뭐 필요하죠.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단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규제의 정답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예. 이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또는 가상화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발화하고 충만해지고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 규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우버니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안 되는 규제의 측면이나 경제제도의 측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시작도 제도적 못하는 정비가 안 됐다 전혀 안 이거군요. 돼 있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려면 뭐로 하겠어요? 그 데이터로 가거든요. 네. 데이터가 다니는 도로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고속도로에서 데이터가 소통되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데 우리는 클라우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지금 다목적이라는 국회 사무처도 클라우드를 못 쓰고요. 정부 부처도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클라우드가 그 데이터 고속도로가 쫙 가기 위한 예. 기본 발전의 길이 막혀 있는 거군요. 도로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고속도로는 뚫려 있는데 거의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규제의 바리케이트가 그럼 쳐져 그것을 다 있죠.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죠. 전 세계가 다 열고 있고요. 그 수치를 보면은 OECD의 평균 인터넷 트래픽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90%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우리가 압도적 OECD 꼴찌예요. 거기서 한 자리 숫자라는 것은 예. 정부 사이드가 그렇다는 겁니까? 모든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국가 전체가 한 자리 숫자예요. 그거는 정부나 그런 공공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미치는 영향이 예, 있나요? 예. 이 문제가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거네요.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빅데이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은 비식별화된 개인 정보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기술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ABC라고 할 때 뭐 AI, B가 빅데이터, 예. C가 클라우드라고 할 때 그 클라우드의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올라가는 게 제일 큰 게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비식별 데이터는 비식별 뭐죠? 데이터는 이제 제 건강 기록 중에서 예. 제 개인에 관한 부분 다 빼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건강 기록. 그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해서 그야말로 사회적인 의미로만 쓰일 수 있게 그렇죠. 예. 하는 거네요. 예, 그래야지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반드시 필수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게 비식별화 데이터예요. 비식별 정보. 그런 거군요. 근데 비식별 정보를 한국은 활용을 못 합니다. 거의 맞춰야 될 예. 시간인데 한 3분만 예, 더 예, 주십시오. 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벤처도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같이 돼가지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까지 우리가 해본 예, 거 그분은 저보다 늦게 쓴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하여간 그러한 경험과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보셨잖아요. 예. 뭘 배워야 됩니까? 결국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제와 관련된 예. 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규제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네. 예, 그게 아마 유일한 실제일 겁니다. 그 역대 이후 중에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예,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줄이겠다 하고 줄인 실적이 없어요. 뭐 대못을 뽑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도 전부 다 별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규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김대중 대통령 때가 가장 많이 줄었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실천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네요. 예, 아까 중간에 말씀 중에 신뢰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신뢰 이것의 관계는 뭔가요?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모든 산업혁명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성장과 분배예요. 모든 혁명. 예, 모든 그러네요. 혁명은 성장과 모든 분배. 경제가 그렇죠. 모든 경제가 성장과 분배의 네. 선순환의 목표이죠. 그래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만 올라가면 양극화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분배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분배 구조를 뒷받침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신뢰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성장과 분배를 이끌어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사회와 공동체,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향될 수밖에 없는 가치인 신뢰를 기술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블록체인. 그렇습니다. 그 양자는 서로 작용을 미치면서 예. 발전하겠네요. 그렇죠. 문과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다니시다가 예. 야 이거 법관파다 보니까 이거 뭐 이런 거 뭐하러 해? 이러고 공대를 가셨고 지금 쭉 이렇게 혁신가로서 살아오시고 이 시점에서 미래도 보시고 역사도 공부하시는 우리 이민하 교수님, 아주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실험인 대한민국의 그 문술 카이스트 전략대학원의 교수이기도 하신데 깨서 생각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이상 사회적 모델, 그건 뭔가요? 태극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극 정신이요? 예. 지금 한국은 해방 이후에 이제 무국의 혼돈에서 소위 산업화 세력이 성장을 만들었고 민주화 세력이 분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양 세력이 지금 양극의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환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는 양극의 대립이 순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모습이 태극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공유 가치가 필요하고 공유 가치의 핵심이 역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극이 지금 네. 무국기를 거쳐서 양극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결국 공유 가치와 평화, 네. 상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것이 역사의 교훈을 바로 우리가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그걸 위해서 역사를 더욱더 공부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주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네. 짧은 시간에 막 달려온 것 같은데 그래요. 종합적인 문화, 과학, 기술, 뭐 세계,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전혀 예상 못했던 태극의 미래상까지 말씀해 예.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곡동에 있는 대학원에 한번 구경 가겠습니다. 예. 또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